16번 문제입니다. 1.5리터 콜라 한 병의 무게가 1.5kg이고 여기에서 들어있는 콜라의 0.3만큼을 마신 후에 무게를 재봤더니 1.11kg이었습니다. 콜라병을 제외한 남은 콜라의 무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살펴봅시다. 맨 처음에는 콜라병,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게 콜라가 들어있는 병이야. 이 병 안에 콜라가 1.5리터만큼 차 있었습니다. 이때 무게가 얼마? 1.5kg입니다. 여기에는 뭐랑 뭐의 무게가 합쳐진 거겠어? 콜라의 무게와 병의 무게가 합쳐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콜라의 0.3만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콜라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만큼 지금 줄었어. 얘를 마셔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남아있는 콜라가 이만큼 있을 거고, 그리고 병도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때 무게를 쟀더니 1.11kg이었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남아있는 콜라입니다. 바로 여기. 얘의 무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콜라의 0.3, 얘가 몇 킬로그램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콜라를 마시기 전에 무게랑 콜라를 마신 후의 무게를 딱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나네. 왜 차이가 납니까? 바로 이만큼을 마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1.5에서 1.12를 뭐 해주면? 빼주면 마신 콜라의 양, 즉 콜라의 0.3이 나오겠습니다. 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소수의 뺄셈이지 1.5에서 1.12를 빼줍니다.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 여기 뭐랑 똑같습니까? 0이 있는 거랑 똑같잖아. 1.50이나 1.5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150에서 111 뺀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39가 되지. 근데 소수점 그대로 찍어주고 앞에 뭐야? 0이 있겠네. 0.39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콜라의 0.3은 0.39kg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알았으니까 처음 들어있던 콜라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그냥 콜라의 0.3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처음 들어있던 콜라라는 거지. 이 콜라가 그치? 처음 들어있었던 1.5리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들어있던 콜라의 0.3이 아까 몇 킬로그램이었어? 0.39kg이었잖아.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뭐에 몇 분의 몇 이건 많이 했는데 뭐에 몇 점 몇 얘도 똑같은 거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처음 콜라 곱하기 0.3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콜라의 무게 곱하기 0.32 얘가 얼마라고? 0.39kg이라고. 그럼 처음 콜라의 무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0.39를 0.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서 계산하면 1.3kg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어. 자, 처음 콜라의 무게 1.3 거기에서 마신 콜라의 무게 0.39 빼주면은 남아있는 콜라의 무게가 나오겠지. 병의 무게를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이거는. 그치? 처음 콜라가 1.3 근데 0.39를 마셨어. 그럼 남아있는 건 두 개를 빼주면 되겠다. 둘을 빼주면 이런 거 혹시나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거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이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0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130에서 39 빼는 거랑 똑같습니다. 빼면 91이 나올 텐데 소수점 그대로 내려주고 0 해주면 되겠지. 0.91 따라서 남아있는 콜라는 0.91kg이다. 이렇게도 콜라의 무게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콜라의 0.3을 마셨으니까 남아있는 콜라는 얼마가 남아있어? 콜라의 0.7만큼이 남아있는 거야. 우리 이거 분수일 때 하도 많이 했잖아. 분수일 때는 여러분이 쉽게 대답을 잘 하던데 소수일 땐 약간 아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봤더니 대답을 잘 못 하더라고. 이거 봐봐. 10분의 3이잖아 얘. 그치? 콜라의 10분의 3을 마셨으면 몇 분의 몇이 남아있어? 10분의 7이 남아있지? 10분의 7은 0.7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아무튼 콜라의 0.7 얘가 남았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해? 처음 콜라의 무게에다가 0.7을 곱한 거지, 그치? 근데 처음 콜라의 무게 아까 1.3kg이라고 구했잖아. 여기에다가 0.7을 곱해줘도 되겠지. 계산하면 0.91. 아까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병의 무게를 구한 뒤에 남은 콜라의 무게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 들어있던 콜라의 무게가 1.3이라는 거 구했잖아. 근데 콜라와 병의 무게를 합했을 때 1.5kg이었어. 그렇다면 병의 무게는 1.5에서 1.3을 뺀 얼마? 0.2kg이 빈 병의 무게네. 근데 콜라를 마신 후에 병의 무게, 이거 약간 좀 표현이 그렇네. 콜라를 마신 후에 병의 무게라고 하지 말자. 콜라를 마신 후에 무게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지. 병의 무게는 그대로잖아. 변하지 않고. 병의 무게는 그냥 0.2지, 그치? 콜라를 마신 후에 무게가 1.11kg이었으니까 여기에서 병의 무게 0.2를 뺀 0.91kg이 남아있는 콜라의 무게다. 이렇게도 콜라의 무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되게 다양하지. 몇 개야 벌써.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둘, 이렇게 셋, 그리고 여기 네 가지 방법으로 콜라의 무게를 생각해봤네. 이번엔 비례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선생님 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하면은 여러분은 굳이 이것까지 막 억지로 이해하려고는 안 해도 돼. 앞에 세 방법으로만 해도 충분히 훌륭하게 잘한 거야. 비례식으로 해결을 해볼 건데 일단 이거 비례식을 세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따져보자. 콜라의 양이 2배로 늘어나면 콜라의 무게도 몇 배가 되겠습니까? 2배가 되겠지. 아, 그러면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한 상황이고 뭐가 같다? 비율이 같다. 그러니까 무슨 식 세워도 된다? 비례식 세워도 된다. 아무거나 막 비례식 세우면 안 돼. 이런 관계가 있을 때만 비례식을 세워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마신 콜라, 즉 콜라의 0.3 이거 구했잖아. 이거의 무게가 아까 맨 처음에 구했지. 0.39kg이었어. 남아있는 콜라는 얼마? 콜라에 0.7이 남았을 거야. 그치? 0.3을 마셨으니까 0.7이 남아있을 거야. 그럼 이때 콜라의 0.7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니 이거 구하는 거잖아.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니까 네모킬로그램이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워보자. 아래에 있습니다. 콜라의 0.3 대 0.39kg은 콜라 곱하기 0.7, 콜라의 0.7이란 뜻이지. 대 네모입니다. 비례식 됐지? 비례식의 성질,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자, 외항의 곱 해보자. 콜라 곱하기 0.3 곱하기 네모. 얘가 외항의 곱. 내항의 곱, 얘는 콜라 곱하기 0.7 곱하기 0.39. 이렇게 되지. 이걸 밑으로 와서 이렇게 선생님이 가로로 써놨습니다. 여기에서 콜라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똑같잖아. 처음 1.5리터 무게는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같아지려면 여기 있는 계산 결과랑 여기 있는 계산 결과가 같으면 되겠지. 왜? 어차피 콜라 얘는 똑같은 애들이니까. 똑같잖아.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의 곱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말했던.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0.7에다가 0.39 곱하면 선생님이 여기다 곱해놨어. 0.273이 나옵니다. 이것과 0.3 곱하기 네모, 얘가 똑같습니다.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0.273을 0.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따라서 네모는 0.91, 아까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미 비례식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부분을 기억, 소수 부분을 니은이라고 합시다. 9 곱하기 기억과 8 곱하기 니은을 더한 게 137입니다. 이때 기억에서 니은을 나누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1학기 때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봤을 거야. 일단 자연수 부분이 무엇인지 소수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뭐 당연히 기억이 안 날 테고 낯선 거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47이라는 소수는 15와 0.47을 더한 값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15가 자연수 부분, 0.47이 소수 부분이라는 소리입니다. 뭐 13.9 얘 볼까?
얘는 자연수 부분이 얼마겠습니까? 그렇지, 13. 소수 부분은 0.9. 할 수 있겠지? 1.865. 얘는 어떻습니까? 자연수는 1. 그리고 소수 부분은 0.865. 그렇다면 17 같은 자연수는 자연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어떻게 될까? 얘는 자연수 부분이 그냥 17이고 소수 부분은 0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건 소수 부분은 무조건 1보다는 작습니다. 그렇겠지, 그치? 뭐 0.999999999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1이 되는 순간 걔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야. 무슨 수가 돼버리는 거야? 자연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꼭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조건 보자. 9 곱하기 자연수랑 8 곱하기 소수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37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8 곱하기 소수 부분 이 값이 얼마부터 얼마 사이의 수라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소수 부분은 무조건 뭐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아. 그러면 8 곱하기 소수 부분을 하면은 무조건 이 수는 8보다 작을 겁니다. 그치? 왜? 소수 부분은 무조건 뭐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0.999, 9999 이런 거 곱해봤자 8보다 어때? 작잖아. 그러니까 8 곱하기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8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거 이해하겠니? 소수 부분은 뭐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범위가 생기는 거야. 8 미만이라는 범위가. 그리고 9 곱하기 자연수 부분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자연수가 나오겠지. 그치?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봤자 자연수. 구체적으로 말하면 9의 배수가 되겠지. 따라서 9 곱하기 자연수 부분과 8 곱하기 소수 부분을 더하면 137이 나온다는 이 의미는 일단 이쪽은 자연수가 나올 거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9의 배수가 나오겠지. 그리고 8 곱하기 소수 부분은 0, 1, 2, 3, 4, 5, 6, 7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 선생님, 만약에 소수 부분이 0.7 이런 거라면 8 곱하기 0.7 하면 얼마야? 5.6이 될 텐데 선생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왜 0, 1, 2, 3, 4, 5, 6, 7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나요? 라고 이제 따질 수가 있는데 여기 계산 결과가 얼마? 137. 이건 뭐야? 소수야? 이거 자연수지. 근데 여기가 무슨 수야? 9 곱하기 자연수가? 9의 배수라는 자연수야. 만약에 여기가 소수가 돼버리면 어때? 자연수에다가 소수를 더하면 무슨 수가 돼? 자연수 되니? 안 되지. 따라서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이것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지? 자, 이걸 선생님이 말로 써놓은 거야, 여기.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9의 배수에다가 이것들 중에 하나를 더해서 137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일단 이거 어떻게 해볼까? 뭐 적당한 수를 여러분들이 적당한 9의 배수를 넣어보면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137을 9로 나눠봐. 그럼 나머지가 얼마인지 나올 거야. 여기 나눠봤어, 선생님이. 137을 9로 나누면 몫이 15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되거든. 나머지가 2가 돼. 자, 그러면 9에다가 15를 곱하면 얘가 135가 나오거든. 여기에다가 몇만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2를 더해주면 돼. 여기 있네. 얘. 이거. 8 곱하기 소수 부분이 2가 되면 되겠구나. 따라서 여기 8 곱하기 소수 부분이 2가 되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소수 부분은 몇 나누기 몇 하면 돼? 2 나누기 8 하면 되잖아. 8분의 2. 그치? 소수로 바꾸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100분의 25 이렇게 돼서 0.25가 되겠네요. 따라서 소수 부분이 0.2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수 부분 아까 구했죠. 얼마였어? 15. 9 곱하기 15에다가 8 곱하기 0.25 하면은 137이 나왔잖아. 자연수 부분은 15, 그리고 소수 부분은 0.25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기억 나누기 니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5 나누기 0.25, 60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약간의 그 불편함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한마디 해주자면, 선생님 자연수 부분이 왜 15인가요? 14가 되면 안 되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봐봐. 9 곱하기 14 하면 얼마야? 9, 4, 36 이렇게 되니까 126이지. 그럼 여기에다 뭘 더해줘야 돼? 137 되려면 11 더해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 8 곱하기 소수 부분은 무조건 뭐보단 작아야 돼? 8보다는 작아야 돼. 11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15보다 작은 수가 되면은 안 돼. 여기 이 자연수 부분이. 이해되지? 선생님 16은 어떤가요? 16 해버리면 137보다 더 커져버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될 수 있는 수는 15가 자연수 부분은 15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137을 9로 나눴을 때 목, 얘가 자연수 부분이 된다는 거지. 18번 문제입니다. 세 개의 막대기의 길이가 모두 같은데 지금 뭐라고 하지? 연못의 깊이가 다르잖아. 다 똑같은 높이의 막대기가 꽂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A와 C에서 수면 위로 나온 막대의 길이 차이가 50cm만큼 난대. 무슨 말이냐면 C 보자. C 여기 얘가 지금 물 밖으로 나온 부분은 요만큼 있지. 이 부분이랑 A 여기 있지. 여기 이 부분이 얼마 차이가 난다고? 50cm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살짝 더 구체적으로 보면 B랑 C는 몇 cm 차이? 27cm 차이 나고 A랑 B는 23cm 차이 나는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B 위치에서의 연못의 깊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연못의 깊이, B 위치는 여기잖아. 여기에서 연못의 깊이는 이거겠지, 그치?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해달란 소리입니다. A와 C가 여기 이 차이가 얼마라고 했어? 50cm라고 했지. 이걸 바탕으로 막대기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는 전체의 60%만큼이 물에 잠겨 있어. 그러면 물 밖에 있는 건 전체의 몇 퍼센트겠어? 그렇지. 전체의 40%만큼 물 밖에 있을 거야. C 볼까? C는 85%만큼 연못에 잠겨 있어. 그렇다면 몇 퍼센트만큼 물 위에 떠 있겠습니까? 그렇지. 전체 몇 퍼센트? 15%만큼 떠 있겠지. 그러면 이 둘의 차이, 물 밖에 있는 거 40%, 물 밖에 있는 거 15%. 둘의 차이는 전체의 몇 퍼센트만큼 차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전체의 25%만큼이 그 둘의 차이입니다. 그게 몇 센티미터야? 그게 50cm라고. 이러면 전체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할 수 있겠다.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체의 25%는 전체 곱하기 100분의 25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50이래. 물론 이거 우리 분수의 나눗셈 배웠기 때문에 전체는 어떻게 구하면 돼? 50을 100분의 25로 나눠버리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50 곱하기 25분의 100 해가지고 25로 나누면 1, 25로 나누면 2 해서 20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컨셉이 지금 소수의 나눗셈이니까 여기 25% 즉 100분의 25를 소수로 바꿔보자. 그럼 몇 점 몇입니까? 0.25지?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전체 곱하기 0.25는 이게 뭔 짓인가 싶지만 50 맞지? 그럼 전체는 어떻게 구합니까? 50 나누기 0.25 이렇게 하면 되지. 계산하면 똑같이 200이 나옵니다. 자,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글로 다 써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A의 물 밖에 있는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B의 물 밖에 있는 길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체 길이가 지금 200이라는 거 나왔지? 그럼 얘도 200이고 얘도 200이라는 소리야. 보자. 이 중에서 물 밖에 나와 있는 거 전체의 몇 퍼센트? 40%. 왜? 60%가 물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 얘는 200의 40%만큼이라는 거야. 200의 40%. 이거 어떻게 구해? 우리 1학기 때 연습 많이 했잖아. 200 곱하기 몇 분의 몇? 100분의 40 해주면 되잖아. 약분 해주면 얼마? 80cm.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가 얼마? 80cm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밖이 아니라 물 밖에 나와 있는 B의 높이 얼마겠습니까?
A가 지금 B보다 얼마가 더 높아? 23만큼 높잖아. 그러면 A의 길이에서 몇 빼주면 돼? 23을 빼주면 돼. 아까 A의 길이 얼마? 80cm였잖아. 여기에서 23을 빼주면 얼마지? 57이 되겠지. 순간 암산이 안 됐어. 그럼 B의 이 부분이 57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연못의 깊이 얼마겠어? 이거 전체 길이가 얼마였더라? 막대기 전체 길이가 200이었지. 그 중에서 B 바깥으로 나온 거 57이었잖아. 빼주면 14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여러분이 이것만 알았다면 좀 편하게 했을 거야. 이건 몇 퍼센트? 40%. 이건 몇 퍼센트? 15%. 그럼 둘이 몇 퍼센트 차이나? 25% 차이 나지. 근데 그게 얼마? 그게 50cm구나. 이걸 통해서 전체 25%가 50cm라는 거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전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었잖아. 그것만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19번입니다. 12cm 양초가 있는데 0.25시간 동안 0.75cm씩 탄다고 합니다. 같은 속도로 양초가 탔을 때 1시간 30분 후에 양초가 얼마 남았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시간 30분 동안 타는 길이를 구한 다음에 12cm에서 빼준다면 남은 양초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1시간 30분 동안 양초가 몇 센티미터 타는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25시간 동안 0.75cm가 탄다면 1시간에는 얼마만큼 타는지를 구해줘야겠지, 그치? 이것도 뭐에서 뭘 나눠야 될지 애매하다면 간단한 자연수를 넣어봅시다. 0.25 대신에 10, 0.75 대신에 2를 넣어볼게. 그럼 10시간 동안 2cm가 타면 1시간 동안에는 몇 cm가 탑니까? 5cm가 타니? 안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2시간 동안 10cm가 탄다면 1시간 동안에는 얼마가 탑니까? 그렇지, 5cm가 타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 나누기 2,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하면은 되겠지. 자, 뒤에 있는 수 0.75, 앞에 있는 수 0.25. 자,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얘는 뭐 간단하겠네. 계산하면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시간 동안에는 3cm가 탄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시간 30분 동안에는 얼마나 타는지를 구해주면 되겠지. 1시간 30분을 시간으로 고쳐주면 1.5시간이 되는데 1.5시간은 1시간에 몇 배입니까? 1시간에 1.5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1시간에 타는 양 3cm에다가 1.5를 곱해준 4.5cm만큼 탈 거야. 그래서 남은 초의 길이는 12에서 4.5를 뺀 7.5cm가 되겠지.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고 또 비례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비례식을 세워도 되는지를 한번 따져볼게. 시간이 2배로 늘어나면 타는 양도 2배가 되겠지, 그치? 이거는 어때?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한 상황이고 비율이 같은 상황입니다. 비율이 같다면 뭘 세울 수 있어?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거에 따라서 한번 비례식 세워봅시다. 0.25시간 동안 0.75cm가 탄다면 1시간 30분 동안에는 4cm가 탄다. 이렇게 비례식 세워볼게. 0.25시간 대 0.75cm는 1시간 30분 대 4cm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면 안 되겠지. 왜 안 됩니까? 단위 봐봐. 여긴 시간, 여기 센티미터, 여기는 몇 시간 몇 분, 여긴 센티미터. 지금 단위가 뭐가 이상합니까? 그래, 여기 부분이 이상하잖아. 이걸 시간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지. 얘를 시간 단위로 바꾸면 1.5시간이 되고, 이거 어떻게 시간 단위로 바꾸는지 혹시나 이런 거 어려워하는 학생들 있잖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1시간 30분은 1시간 더하기 30분이지. 근데 30분 얘를 이제 시간 단위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30분을 시간 단위로 바꿔줘 봅시다. 자, 30분은
어떻게 시간으로 바꿔? 그래, 60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60분의 30이 될 테고 약분하면 2분의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소수로 바꾸면 0.5가 되겠지. 그래서 1시간 30분은 1.5시간이 됩니다. 이거 시간을 분으로 바꾸는 게 진짜 60으로 나눠야 되는지 막 60을 곱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나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봐봐. 1시간이 되려면 분이 몇 개 필요해? 60분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전체가 1시간이라고 해볼게. 이거를 60등분으로 60개로 선생님이 나눠볼게. 알았지? 네모를 다른 색깔로 그려보자. 이렇게. 자, 이거를 60등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로 5개, 그리고 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하면은 12개로 나눠진 거지. 그치?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한 칸의 크기가 얼마를 나타내는 거야? 몇 분? 그래, 이거 한 칸의 크기가 1분인 거야. 이거 몇 개가 모여야지 1시간이 되는 거야? 60개가 모아야지 1시간이 되는 거야. 그런데 1시간 30분에서 30분을 바꿔보려고 해. 30분은 어때? 이게 몇 칸 있으면 되겠습니까? 30칸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30칸을 쌤이 칠해볼게. 이렇게가 5개잖아, 그치? 이렇게 6줄 칠하면 되겠네. 3줄, 4줄, 5줄, 그리고 6줄. 이렇게 하면 30개를 칠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전체 몇 분의 몇인 거야? 전체는 60조각. 그 중에서 30개. 아, 그래서 30분은 60분의 30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야. 알았지? 어찌되었건 비례식을 이제 이렇게 1시간 30분을 1시간 1 1.5시간으로 바꿔서 비례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 주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외항의 곱 이렇게, 내항의 곱 이렇게 둘이 갖다 놓고 풀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식을 이렇게 써주고 계산을 해주면 네모가 4.5cm가 나옵니다. 잔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20번 문제입니다. 3.54를 1.46으로 나눴을 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려면 3.54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줘야 할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해줄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더해줄 수 있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럼 나눠보자. 일단 3.54를 1.46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얘도 2칸 옮긴 다음에 옮겨진 자리에 소수점을 땅 찍어주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계산해 볼 겁니다. 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뒤에가 궁금하지 않아.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딱 구해보니까 몫은 2.4가 되고 나머지가 있네. 이건 나머지 몇입니까? 36입니까? 아니지. 나머지 따질 때는 원래 있었던 소수점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면 여기 0, 여기 0 이렇게 돼서 0.036 얘가 나머지입니다. 아무튼 나머지가 있다라는 게 중요해.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어. 3.54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주면은 3.54보다 무조건 숫자가 커질 거야.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몫이 될 수 있는 수는 2.5, 2.6, 2.7, 뭐 2.8, 2.9도 있을 테고 뭐 3.0, 3.1, 3.2, 3.0은 안 되겠네. 소수 첫째 자리라고 하기에 좀 그렇잖아. 자연수니까. 뭐 3.3, 3.4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몫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수를 더해줘야 되는데 더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몫은 2.5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면 자연수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문제를 그냥 쌤이 자연수로 바꿨어. 24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7로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럼 일단 어떻게 해봅니까? 24를 7로 나눠봐. 그럼 몫이 얼마? 3이 되고 나머지도 3이네. 즉 24는 7에다가 3인 몫인 3을 곱한 7 곱하기 3보다는 더 큰 수지, 그치? 그러니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24에 어떤 수를 더하면 숫자는 24보다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커지게 되고 그 수를 선생님이 24 더하기 네모라고 해볼게. 이거를 7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려면 목도 당연히 맨 처음에 몫이 3이었었잖아요. 24를 7로 나눴을 때 몫이 3. 근데 얘는 24보다 어때? 무조건 커질 거야. 그럼 목도 당연히 3보다 더 커져야겠지. 그치? 그렇다면 몫이 될 수 있는 수는 3보다 더 큰 4, 5, 6, 7, 8, 9, 10, 11 뭐 이런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만약 몫이 4라면 24 더하기 네모는 7 곱하기 4인 28이 되어야지 몫이 4가 되겠지. 그치? 만약 몫이 5야. 그럼 7에다가 어떤 수를 더한 이 수는 35가 돼야 될 거야. 몫이 6이면 이 수는 7, 6, 42가 되어야겠지. 어때? 몫이 커질수록 더 큰 수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가장 작은 수를 더해주려면 몫이 얼마가 돼야겠습니까? 그렇지, 4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7 더하기 네모는 얼마가 돼야 돼? 7, 4, 28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모는 4가 되면은 24에다가 4를 더한 28이 되겠지. 이 문제가 그대로 소수로 바뀌었을 뿐이야. 따라서 3.54에다가 어떤 수를 더한 값을 1.46으로 나눴을 때 아까 몫이 2.4였고 나머지가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몫은 2.5, 2.6, 2.7, 2.8, 2.9 이런 것들로 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수를 더해줘야 되니까 몫이 얼마가 돼야 돼? 2.5가 되어야 됩니다. 즉 3.54에다가 어떤 수를 더한 것은 몫이 2.5가 되어야 되니까 1.46에다가 2.5를 곱한 값이 되겠지. 얘를 계산해주면 3.65가 됩니다. 그러면 네모의 값 어떻게 구합니까? 3.65에서 뭘 빼주면 돼? 3.5를 빼주면 되겠네. 밑에 이렇게 계산해보면 0.11이 됩니다. 따라서 더해줘야 할 가장 작은 수는 0.11이 됩니다.